옛날 속초의 푸르른 바다와 짙은 산들이 어우러진 땅에는 바람결의 여신 소란비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속초 지역의 바람을 지배하는 존재로서 낯선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바람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소란비는 언제나 바람을 타고 지역을 순회하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바람의 힘을 공급했다. 그 바람은 때로는 더운 여름날 마을 사람들을 식히는 시원한 바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어부들의 돛을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강한 바람이 되기도 했다. 소란비의 진정한 힘은 날씨를 조율하는 데 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지역의 파수꾼 역할을 하며 폭풍을 막아내고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구름을 불러 비를 내리게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란비의 존재를 친숙히 여기지 못했다. 그녀는 너무나 조용하고 섬세하게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큰 변화의 순간 외에는 흔적을 잘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설에 따르면 소란비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은 속초 해변가의 한 늙은 어부였다. 그는 어릴 적 사고로 말을 잃게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은둔자로 불리웠다. 하지만 비밀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곳에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바람이 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소란비는 그에게 바람을 다스리는 방법을 전수했다. 그 때문에 그의 배는 언제나 안전하게 귀향할 수 있었으며 그의 그물은 항상 많은 물고기로 가득 찼다. 이 어부는 다른 이들에게 소란비의 존재를 전하기 위해 여러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는 종종 아이들에게 바닷가에서 소란비를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바람을 소중히 여길 것을 가르쳤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에서 전해지는 바람 소리가 점차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스며들게 되었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폭풍이 속초로 다가왔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대비했지만 어부는 단 하나 바람에게 소란비의 목소리를 전해 들었다. 길을 터라, 폭풍도 쉬어가게. 그는 한밤중 자신의 작은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가 폭풍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의 예언처럼 이상하게도 폭풍은 멈췄고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갔다. 어부의 이야기는 그날 이후로 속초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사람들은 비로소 바람결의 여신 소란비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 바람의 일렁임 속에서 그녀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연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속초에는 바람결의 여신 소란비가 언제나 함께한다는 믿음이 굳게 자리잡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 마을에는 옥녀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다. 옥녀는 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문이 자자했으며 그녀의 빛나는 눈동자와 긴 흑발은 보는 이마다 감탄을 자아냈다. 옥녀는 온화한 성품과 더불어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했으며 그녀의 밝은 웃음은 언제나 마을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어느 날 정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마을 근처의 산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산을 자주 오가는 사람들이 밤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듣는다고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졌고 급기야 그 산을 드나드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다. 특히 어두워진 후에는 아무도 감히 산에 오르지 못했다. 옥녀는 호랑이의 이야기가 단순한 소문이라고 생각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의 노인들에게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노인들은 옥녀에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땅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백호라는 전설의 호랑이가 살고 있다. 백호는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가끔씩 어두운 밤에 홀로 산에 오르는 사람의 앞에 나타나 그를 도와주곤 한다네. 백호는 정의로운 자에게는 도움을 아끼지 않지만 욕심 많은 자에게는 음습한 바람으로 그들을 쫓아낸다는 거야. 옥녀는 이 전설이 마을에 다시 등장한 백호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백호를 만난다면 마을에 안전을 가져다 줄 어떤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옥녀는 마음을 굳히고 어느 밝은 달이 높은 밤에 마을 사람들이 잠든 후 조용히 산으로 올라갔다. 산은 고요하고도 서늘했으며 달빛이 길을 따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옥녀는 겁이 나긴 했지만 자신의 결심을 굳게 믿으며 산 깊숙이 들어갔다. 한참을 걷던 옥녀는 어느 바위 앞에서 멈췄다. 그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의 앞에는 순백색의 아름다운 백호가 나타나 있었다. 백호는 옥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그녀에게 다가와 그 거대한 몸을 낮춰 고개를 숙였다. 옥녀는 백호의 눈빛이 따스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느끼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백호에게 마을 사람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백호의 의도를 묻기 위해 그녀가 여기에 왔다고 전했다. 백호는 큰 눈망울로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벌려 육성으로 답했다. 옥녀야, 나는 이 산의 수호자이다. 최근 인간들의 탐욕과 무분별한 나무 채취로 인해 이 땅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 나는 그것을 경고하고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정의로운 사람만이 그것을 되돌릴 수 있다. 옥녀는 백호의 말을 이해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산에서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백호와의 만남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녀의 진지하고 진솔한 태도에 점차 마음이 움직였다.
마을 사람들은 옥녀와 함께 산에 나무를 심고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점점 더 평화로워졌고 백호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옥녀의 용기와 백호의 지혜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 옥녀의 이야기는 그 이후 오도마을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전해졌고 그녀는 자연을 사랑하고 그 균형을 지키는 이로서 마을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의 포항 지역에는 유난히 기이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자놀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도 그 유래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해마다 정해진 날이 되면 이를 기념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리 녹록지 않은 과거, 포항이 아직 자연을 어머니로 순응하며 살아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멀리 바닷가로부터 내륙에 이르기까지 척척 산중이 이어진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이 되면 용맹한 젊은이들이 사자탈을 쓰고 퍼레이드를 벌이곤 했다. 이 사이길에서는 갑자기 두 마리 사자가 출현하여 서로를 몰아내듯 춤을 추고 깊은 소리를 내어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신비로운 놀이가 행해졌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놀이가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며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고 믿었고 해마다 이 전통은 풍성하게 이어져 내려갔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이 놀이의 전설적인 기원에 있었다. 오랜 시간 전 이 마을에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사냥꾼이 살고 있었다. 그는 사냥을 통해 마을을 굶주림에서 구해내는 동시에 자연의 순환이 끊기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사냥꾼은 숲속에서 미스터리한 반짝임을 보고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계속 걷다 보니 주변은 이미 낯선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두 마리의 거대한 사자를 마주하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이 사자들이 서로에게 재빠르게 공격을 퍼부으며 거대한 몸짓을 이용해 마치 하나의 춤을 추는 듯한 동작을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물으면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땅을 울리는 음향과 빠른 움직임으로 이 사냥꾼에게 다가왔다. 사냥꾼은 가까스로 자신을 방어하며 정신을 집중해 이 전례 없는 상황을 관찰했다. 사냥꾼은 이 광경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순간적으로 스스로의 직관에 따라 이들이 그냥 뜻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호와 자연의 균형을 지키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냥꾼은 마을로 돌아가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사자탈을 만들어 그 광경을 재현하는 춤을 춘 것이 바로 사자놀이의 시작이었다. 그런 탓에 오늘날의 포항 사람들은 이 놀이를 통해 자연의 엄중함과 균형의 중요성을 기리며 서로에 대한 존경과 공동체의 조화를 되새기고 있다. 그리고 사연 속 사냥꾼의 기상천외한 경험은 후손들에게 아직도 큰 감명을 주며 마을의 구심점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기이한 뒤쫓기의 미녀로 탄생한 사자놀이의 전설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뛰어난 흥행과 교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지금의 경상북도 구미 인근의 화전민들이 조용히 살아가던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숲이 무성하여 주민들은 수렵과 채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갔다. 이 숲에는 무서운 포식자로 알려진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호랑이는 무서운 위용을 자랑하며 숲의 왕으로 군림했고 사람들은 이 호랑이를 산신령이라 부르며 존중하고 두려워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주기적으로 제물을 바치며 호랑이를 달래왔다. 그 중에서도 김노인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을에서도 가장 연로하였으며 지혜롭고 경험이 많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김노인은 언제나 젊은이들에게 산에 들어갈 때는 호랑이를 두려워하며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김노인의 젊은 시절 경험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다. 김노인이 젊었을 때 그는 어느 날 산에 사슴을 사냥하러 들어갔었다. 사슴을 쫓던 중 길을 잃고 숲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커다란 호랑이와 마주쳤다. 호랑이는 김노인을 노려보았고 김노인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올랐다. 하지만 김노인은 정신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두 손을 모아 호랑이에게 기도하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놀랍게도 호랑이는 김노인을 해치지 않고 그를 천천히 지나쳐갔다. 이 경험은 김노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 그리고 두려움 대신 존중과 이해를 가지고 대할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자마자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 지혜를 전했다. 세월이 흘러 김노인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더욱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다. 사람들은 김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 그리고 위험 앞에서 두려움보다 존중을 선택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구미 민속신앙의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잡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